지방선거 결과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거의 싹쓸이를 하게 됐는데요. 이 즈음에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무실도 좀 왔고요. 아주 오래간만이죠. 우리 민족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재발견에 재발견. 그래도 이 정도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 정도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분.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겠죠. 워낙이 성웅 이순신 하고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인물이 정약용 선생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린 게 뭐냐면 목민간의 요체는 왜다. 목민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다 이랬거든요. 두려움이다. 그 자리, 자기가 서 있는 권력의 자리, 위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6월 1일 날까지 이제 치열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긴다 이런 선거인데요. 그 자리에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오히려 두려워해라.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엄중한 자리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죠. 꼭 되려고 하지 말고, 꼭 돼야 될 사람은 떨어뜨리고 절대로 되지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것이 선거고 정치 공학입니다. 선거에 이겼다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과 원균하고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원균이 이길 확률이 높죠. 이순신 장군은 줄서기도 안 하고 패거리 정치도 안 하니까 공천받기가 난세에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난 것이지, 요즘 대한민국 정치 메커니즘, 정치 풍토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아마 구의원 공천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구의원 공천. 난세에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제 보석이 나오는 건데, 난세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돋보인 것이지, 요새 아마 정치로 입문하셨으면 공천받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본선은 고사하고. 그래서 6월 1일 당선자 선거에 승리한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그러나 꼭 좋아할 만한 일인가? 특히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성되는, 재구성되는 이 강한 물결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야말로 산업화 시대의 구한말의 개혁, 개방 이상의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가 됐는데, 식민지가 그때 개혁하고 개방했다라면,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태풍 속에, 전 세계의 변화 속에 우리는, 경량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거거든요. 이때 핸들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엄중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지도자들은 4차 혁명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요. 틈틈이 이제 핸드폰도 주어지니까요. 유튜브로 4차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제가 당부한 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연설이 많으니까요. 들었다 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또 듣고 그러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른 삶과 연관돼서 다른 관점에 연관돼서 다시 보이거든요. 안철수 같은 사람은 4차 혁명을 표현하는 단어로 융합, 초연결, 융합을 얘기하더라고요. 손정희 같은 사람은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지점이 특이점이거든요. 인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특이점이라는 말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마존의 사장이죠. 그 양반은 4차 혁명 시대는 우리도 망한다. 세계 1위 가는 기업이 우리도 망한다. 망할 수 있다. 얼마나 변화가 심하면 4차 혁명 시대에는 몇 년 안에 우리도 망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 같은 사람은 4차 혁명은 속도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속도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6년 전에 우리 아들 방에서 책꽂이에 이렇게 핸드폰 세워놓고 이런 거치대도 아니고 세워놓고 장난삼았는데 며칠 만에 5만 뷰가 봤어. 5만 뷰. 깜짝 놀라서 계속 했다라면 5년 안에 이렇게 유튜브 세상이 커오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는 변화, 그 다음에 초연결, 융합.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너무 빠르거든요. 너무 둔감하고 개혁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서 있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 구한말에 쇄국 정책을 했던 역사의 반역자처럼 그런 반역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번에 당선자다. 변화, 융합. 그래서 당선자들도 선거 캠프의 정치꾼들만을 요직에 채우려고 그러면 흥선대원군 되는 거죠. 진짜 전문가. 특히 공무원들도 4차 혁명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 같죠. 나와 관계없는 것 같으면 50년대에 문맹과 같은 거예요. 문맹이 관계가 있어요. 느껴져야 돼요. 모든 행정에 4차 혁명이 여러분 이미 덮쳤습니다. 홍보, SNS 세상이죠. 홍보. 몇백억 혹은 몇십억씩 홍보비가 있어요. 시 행정에, 도 행정에, 구 행정에. 40년 전에 채널에 그 돈을 아마 투자할 거래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책정된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렇듯. 그리고 허가, 토목, 건축, 법이 구루마가 다니던 시절에 세워졌던,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던 시절에 토지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만드는 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야 되고 교통, 문화 모든 것이 빨리 변해야 되고 새로 재정비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만드는 법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저도 이제 토목 사업을 하니까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를 내요. 화를. 법은 법이지. 아니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고쳐야 될 것 같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옥박지르려고 그러고.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물으면 모른다. 써있으면 그냥 따라야지. 왜 따라요? 바꿔야지. 4차 혁명 시대의 중요 키워드 중에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또 속도예요. 속도. 느리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정복당합니다. 우리가 금방 일본을 따라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 것처럼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삼성의 반도체, 삼성의 핸드폰
현대자동차, 조선철강 요 몇 가지 가지고 뭐 화장품, 게임 이 몇 가지 가지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가지고 싼 에너지, 석유, 식량을 우리가 식량 자급률 20%밖에 안 돼요. 우리 수출 못하면 80%는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나라에서 변화하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고 지방 권력을 거의 이제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2년 앞두고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으면 2년 후에 또 한번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엄중한 자리고 무서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우리 국민들이 여기를 확 심판하고 여기를 다 줬다가 또 그래서 이쪽을 다 줬다가 이쪽을 또 확 심판해 이쪽을 다 줬다가 후보의 역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역량 이런 건 안 봐요. 그 정도를 볼 만한 우리 시민의식, 문화의식, 정치의식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현 주소죠. 그래서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 수준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냥 확 심판하는 정도는 하고 우리가 뽑는 민주국가입니다. 우리가 뽑는 한쪽 세력을 그냥 다 집에 보내버리고 이쪽 그냥 줘버리고 이쪽 줄 때는 이쪽 잘 보지도 않아요. 이쪽보다 좀 낫겠지. 그런 심판의 선거 위주로 가는데 당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이 사람은 괜찮지 않나? 이 사람은 괜찮 이런 걸 가려낼 그런 정치 의식 참여 정치를 하지 않는 나라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당선자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 거의 범죄자 수준급도 많고 우리 국민들이 압니다. 그것도 그냥 우장창창 이쪽 다 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니들이 한번 해봐 뭐 이런 수준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을 별로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현 주소 속에서 상황 속에서 위임된 권력이다. 그리고 1년이 500년 같은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주어진 이 막중한 권력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거를 심각하게 당선자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4차 혁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관점에서 전문가 집단 경제, 관광, 문화 이런 전문가 집단들과의 끊임없는 융합 그 다음에 권력의 위임 내 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 중심의 지도부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 지도력이 나와야 된다. 이념에 의한 이 옹졸하고 오만하고 무자비했던 시대, 운동권 시대 586 운동권 시대는 국민들에게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운동권적 관점이 아니고 전문가 그 다음에 세대교체 이 정도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재무장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로 다음 총선을 준비할 겁니다. 물론 586 운동권과 이재명이 우리를 또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짓이. 그러나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니까 국민의힘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위임된 권력을 제대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응급방송을 마치겠습니다.